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도 더운데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PT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전부 IELTS 공부하시고 계신 겁니까, 지금? 네. 뭐가 제일 안 돼요? 예를 들어서 7점 목표이신 분들. 라이팅이 안 됩니까? 네. 6점 목표이신 분들은. 뭐가 안 돼요? 다 안 되죠. 네, 스피킹이 안 돼요. 네, 6점 목표이신 분들은 안 되는 게 다양하세요. 네, 다양하신데, 7점 목표이신 분들은 대부분 라이팅 때문에 안 돼요. 딴 거는 이제 노력과 시간을 들이면 무조건 나오는데, 라이팅 때문에 안 됩니다. IELTS는 지금. 네. 그게 계속 어려워져가지고, 음모론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PT가 나왔는데 PT에 대해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IELTS가 독점을 한 지 한 20년 가까이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민성 직원들이 이거 not fair하다. 그래가지고 딴 거도 경쟁을 시키자. 이래서 이제 토플이랑 PT가 도입이 된 거예요. 그 중에 하나인데, PT는 이제 2013년 10월에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영국이 맨 처음에 채택을 했습니다. 맨 처음에 채택을 해서 6개월 동안 시행을 했어요. 근데 6개월 시행을 하자마자 취소를 시켜버립니다. 왜? 너무 쉬워가지고. 고득점자가 IELTS 3배, 4배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취소가 돼버리니까 그때 취소가 되는 시점에 호주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어슨이 이제 호주에서도 또 취소가 될까봐 갑자기 어렵게 만듭니다. 네. 그래서 한번 어려워졌고요. 그 다음에 한 두세 번 정도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직 IELTS에 비해서는 뭐 신상이라고 해야 되나? 아직 얼마 안 됐죠. 역사가 짧으니까 이제 문제은행의 문제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로 비빌만 해가지고 요즘 많이 뜹니다. 예. 그래서 현실은 지금 PT가 도입이 된 게 2014년 12월이에요. 그 이후로 2015년 초가 되자마자 인도 사람들이 대거 PT로 다 옮깁니다. 예, 그래서 거의 다 받아버려요. 그 다음 해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다 몰리는 거예요. 2016년에. 이제 2017년에 이제 한국 분들이 이제 뒷북 치시는 거죠. 이제 넘어오시고 계십니다. 예, 그 사이에 약간 더 어려워졌어요. 실상은. 예. 그래도 아직도 이 문제수가 유한하기 때문에 점점점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 PT를 왜 PT 사람들이 그러느냐, 팩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PT랑 IELTS를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각 영역별로 비교를 해드리고, 세 번째로는 그럼 PT를 만약에 공부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대략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PT를 치냐? 빨라요, 일단. 사람이 채점을 하는 게 아니니까 시험 치면은 웬만하면 그 다음날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IELTS는 13 calendar days, 그죠? 13일 걸리죠? 13일 동안 뭐예요? 혹시나 붙지 않았을까? 떨어졌다고 치고 공부를 해도 안 잡히죠. 네, 그때 시간 낭비가 좀 심합니다. 근데 PT는 바로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시험 날짜가 플렉서블하다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번 있어요, 시험이. 오전 일찍, 이른 오후, 그 다음에 저녁 때. 이렇게 있습니다. 시험 장소는 지금 시드니에 5군데 있습니다. 5군데가 있고 캔버라에 2군데가 있어요. 근데도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 시드니에서 시험 신청을 하시면은 제일 빠른 게 4주 후예요, 4주 후. 4주, 5주는 기다리셔야 합니다. IELTS는 바로 지금 예약이 되죠. 지금 IELTS 시험장 최근에 가보신 분? 한 2주 내로. 없어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멜번 같은 경우는 IELTS 시험장 몇 개를 닫아버렸어요, 아예. 닫고, 기존에 있는 것도 가면 텅텅 빈답니다. 시드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암기만으로 상당 부분 득점이 가능하다. 이것 때문에 공부할 목표가 딱 뚜렷한 거예요. 시험 공부하듯이 하시는 겁니다. PT는. 공부할 게 정해져 있고요. 범위가 되게 좁습니다. 나오는 애들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 향상이 아니죠. 그 실력 향상은 아니고 점수 향상이 좀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채점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없는 거예요. 라이팅에서 이게 크게 작용하죠. 이게 그래서 훨씬 fair하고 consistent 합니다. 어떤 기준 하에서 예를 들어서 뭐 development, coherence, 글의 구조나 일관성인 기준에서 내가 좀 실력 향상을 했다. 그만큼 점수가 정직하게 딱 오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IELTS는 치고 나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통계적으로 높은 성공 확률, 이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PT를 친다는 것 자체가 이걸 입증을 하는 거죠.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도 판단과 경험으로도 IELTS를 가르친 한 2년 전에 IELTS를 가르쳤을 때는 제가 좀 이거 가르치는 게 맞나, 도대체 그 다음에는 뭘 가르쳐야 되나 100% 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PT에서는 확실해요. 공부를 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스피킹 같은 기준에서, 스피킹의 기준에서 PT랑 IELTS랑 어떤가? 자, PT에서는 이 보시다시피 pronunciation and oral fluency,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IELTS보다. 그러니까 그 표현의 그 level이라고 해야 되나? 고급 표현은 쓸 필요 없고요. 발음이 좋고 그러니까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내용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grammar, vocabulary, 이거는 거의 비중이 없어요. PT 스피킹에서는 얘를 거의 안 봅니다. 그 성적표를 보시면은 그 각 영역별 점수가 이렇게 왼쪽에 있고요. 제가 나중에 보여드릴 텐데 좀 이따가 그 아래 enabling skills라고 따로 이런 부가적인 능력을 이렇게 채점을 해서 따로 점수가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grammar, vocabulary, pronunciation, oral fluency, written discourse, 뭐 이런 것들 나와요.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점수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애들인데 그 중에서 vocabulary, grammar가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서 90, 90, 90, 90, 다 90, 그러니까 만점 받은 학생이 있는데 걔의 스펠링하고 vocabulary가 30이 안 됐어요. 그래마도 뭐 한 60 정도? 근데도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영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스피킹에는 영향 아예 없어요. 그래마 같은 경우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plagiarism is not considered.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IELTS에서는 외운 표현을 그대로 써버리면 memorizing 했다고 해서 되죠? 그거 없습니다. PT는.
여러분의 그 리스폰스가 남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독립적으로 independently marked가 되고, 그 다음에 문제도 예를 들어서 뭐 에세이가 두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에세이 두 문제가 나오면은 예를 들어서 틀을 쓴다고 하면은 똑같은 틀을 두 번 쓴다고 해서 감점되는 거 아닙니다. 따로따로 마킹이 돼요. 공부하기 편하죠. 외워가지고 써먹을 수 있는 게 엄청 많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IELTS에서는 이게 상상도 안 되는 거지. 틀 쓰면은 요즘 안 되죠. IELTS 같은 경우는. PT는 틀 써가지고 저 글자 수만 채우면은 라이팅은 거의 뭐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예, 그래서 템플릿 암기 및 사용으로 플루언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부할 범위가 좁다. 공부할 범위가 좁다는 얘기는 IELTS랑 다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IELTS 스피킹은 응시자 개인 인생에 굉장히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예를 들어서 토픽이 막 여러분들 뭐 가장 감명 깊었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라 그러면은 본인의 경험이잖아요. 그죠? 근데 PT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아예 없습니다. 예, 객관적인 자료만 describe 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객관적인 자료의 형태가 유한적이라는 거예요. 나올 게 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describe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주어지면 그거를 뭐 40초 동안 설명을 하는 건데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자세하게. 그런데 그 나오는 형태가 거기서 거기에요. 뭐 line graph, bar graph, 뭐 pie chart, photo, table 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IELTS는 토픽이 이제 너무 넓다 보니까 공부하시는데 좀 황당하실 거예요. IELTS 스피킹 공부하실 때 도대체 어떤 토픽을 해야 하나 다 싸그리 외울 수도 없고 그죠? 근데 PT는 외울 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 그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정은 고통스러운 건 똑같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writing. writing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비교도 안 되게 쉽습니다. 얘는. 예, IELTS랑 비교하면은 통계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글자 수만 채워가지고 끝까지 완성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IELTS 점수 받는 것보다 1점에서 1.5점 더 높게 나옵니다. 진짜로. 예. 라이팅 같은 경우는 예, 그래요. 아시겠죠? 이게 일단 플레이저리즘이 없고 외워서 다 가능한 데다가 에세이 같은 것도 이제 단어 수 자체가 적어요. 예. 그 다음에 에세이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나머지 라이팅 퀘스천이 비중이 훨씬 커요. 자, 그래서 1번으로 다시 돌아오면 훨씬 더 일관되고 공평한 기준으로 채점이 된다는 거예요. 왜? 컴퓨터가 채점하니까. 예, 철저한 계산과 알고리즘에 의해서 철저한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딱 마킹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훨씬 더 관대합니다, 사실. 예. 이 정도 쓰면은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썼는데 이거는 5.5나 6이다 이러면은 PT에서는 정말로 높게 나와요. 6.5, 7 나옵니다. 진짜로. 예? 자, 아까 똑같이 말씀드렸다시피 plagiarism 없기 때문에 틀 외워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에세이 같은 경우에 기출문제가 50개 내외예요. 에세이 토픽이 50개 내외란 소리입니다. 여기에서 돌아가면서 나와요. 그것도 또 자주 나오는 애들이 있긴 한데 거의 안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딱 줄이면은 한 30개 정도 돼요. 30개에서 맨날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럼 미리 내가 에세이 쓸 토픽을 미리 알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죠? 이상하게 문제 추가를 안 합니다. 피어슨이. 아마 리소스나 비용이 너무 크게 들어가니까 이게 artificial intelligence라 가지고 아마 그럴 건데 어쨌든 이런 면에서는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훨씬 좋은 거죠. 오케이? 자, reading 갑시다. reading은요
단어 수준이 훨씬 어렵습니다. IELTS보다. 여러분들 리딩 문제를 푸시면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단어들 쏟아집니다. 그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Fill in the blanks라고 빈칸 채워넣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딱 하면 drop down list가 밑으로 딱 떨어져요. 그럼 그 중에서 이제 보통은 단어들이 뜻이 비슷해요. 근데 그 중에서 정확한 하나를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들이 여러분들 대부분 보시면 이거 다 그 5개 중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순수 난이도는 훨씬 높아요. PT 리딩이 IELTS 리딩보다. 요령도 안 통합니다. 찍기 택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도 훨씬 촉박해요. 끝까지 푸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빡센 거예요. 네? 그리고 문제 형태도 훨씬 다양합니다. 그죠? 근데 상대평가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스케일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끝에 3문제를 아예 못 풀었어. 그럼 빵점이죠. 그 3문제는. 근데 만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상대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상대평가적인 요소 때문에 스케일업 되는 부분이 꽤 커요. 이게 아마 너무 어려우니까 응시자 전부가 동시에 다 망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상위 퍼센트로 달라지니까 에이 잘 친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에이 너 이 점 거의 이런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 그 IELTS 점수랑 비슷하게 나옵니다. 희한하게. 딱 치고 나왔을 경우는 나 망했다. 한 반은 다 틀린 것 같은데. 반도 안 맞은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데 결과는 더 높거나 아니면 비슷합니다. 이 스케일업 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제들이요. 이제 IELTS 같은 경우는 listening, reading, speaking, writing이 다 따로따로죠. 따로따로인데 PT는 이게 통합된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문제 타입 이름 이런 게 있어요. Reading and writing fill in the blanks. 그러면은 이 문제는 reading하고 writing에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시에 들어가. 아니면 스피킹 제일 첫 번째 문제가 소리 내어 읽기라고 있습니다. Read aloud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reading이랑 스피킹이랑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포인트는 리딩이 통합된 문제들이 다른 영역에서 많기 때문에 걔네들 잘하면 리딩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리딩을 올릴 수 있는 2가지의 메이저 파트가 있어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걔를 잘하면은 솔직히 리딩 퀘스천 망쳐도 점수가 나옵니다. 왜냐면 그 나머지가 비중이 너무 커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마찬가지죠. 그것들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리스닝 봅시다. 리스닝은요. 또 IELTS랑 비교를 하면은 IELTS는 여러분 문제를 풀기 전에 준비 시간이 좀 길어요. 한 20-30초 주잖아요. 그죠? 미리 문제도 읽고 옵션도 읽고 그죠? PT는 그런 거 없습니다. 각 한 화면마다 한 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 문제마다 5초 아니면 7초밖에 안 줘요. 그래서 옵션 읽을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딱 화면이 전환이 되자마자 바로 그냥 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듣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옵션이 뭔지도 모르고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게 좀 어려워요. 예, 적응을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질이 최악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듣게 될 오디오가 시험에서 틀어주는 그 음원 파일들이
전부 다 실제 렉처나 TV 프로그램이나 광고, 라디오에서 녹음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문제를 만든 겁니다. IELTS는 조용한 가운데 높은 음질로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테일러를 해주죠. 천천히 알아들으라고 이렇게 천천히 얘기를 해줍니다. PT는요, 그런 거 없습니다. 뒤에서 막 차 소리 막 빵빵 나고 막 사람들 떠들고 막 잡음이 막 킥킥거리고 막 이래요.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coherent 하지 않아요. 100%. 그러니까 완벽하게 말을 못하고 하다가 아 실수했다 그거 아니다 다시 얘기해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굉장히 리얼하죠. 예. 그래서 최악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할아버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예. 그 리테일 렉처라고 있는데 렉처를 듣고 다시 말을 해야 되는 스피킹 문제 중에 오디오에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그 케미컬이 우리 브레인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하는데 거의 뭐 횡설수설을 해가지고 거의 뭐 술 취한 사람 같습니다. 진짜로.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전체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끝까지 풀지도 못하는 학생들. 예. 끝까지 가지를 못해. 왜? 객관식 같은 데서 시간을 너무 소비를 해버리는 거야. 그런데 제일 최악은 배점이 가장 큰 문제가 리스닝 제일 끝에 나온다는 겁니다. 제일 끝에 나와요. 걔 한 문제 놓치면은 10점이 리스닝과 라이팅에서 동시에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시간 관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리스닝은. 좀 이따가 이것도 자세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리스닝은 IELTS보다 어렵습니다. 스케일업도 별로 안 됩니다. 그냥 점수가 낮게 나와요. 여러분. 예. 여러분들 IELTS 리스닝 점수가 맨 처음에 PT를 뭐 치시면은 훨씬 적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거는 이 IELTS 점수가 PT에서 몇 점인가를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여기죠. 자, 6. IELTS 6점 받으시려면 PT 50점 받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ELTS 7점은 65점이에요. 아시겠죠? 65점. 그 다음 IELTS 8점은 79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점수예요. 50점, 65점, 79점. 자, overview. 그럼 문제들이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스피킹 맨 처음에 문제가 스피킹입니다. 스피킹부터 치는 거예요, 여러분. 스피킹에 read aloud라고 소리 내어 읽기 먼저 치고요. 그 다음 repeat sentence라고 있습니다. 듣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 다 보여드립니다. 끝나고. 자, 그 다음에 describe image라고 그래프나 뭐 사진이나 플로우 차트 같은 거 설명하는 게 있어요. 말로. 그 다음에 retell lecture. 그러니까 렉처를 듣고 렉처에 관해서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answer short question. 이건 뭐냐? 퀴즈 같은 겁니다. 질문을 듣고 질문에 대한 답을 단어 하나나 두 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바로 쉬는 시간 없이 자연스럽게 라이팅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스피킹 치고 나서. 그래서 summarize written text라고 읽고 요약하는 게 있어요. 예, 읽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문제입니다. 엄청 어렵습니다. 예. 그 다음에 write essay. 이거는 essay. 그죠? 자, speaking and writing 끝나고요. 그 다음에 reading입니다. 그 다음에 reading인데 reading 문제도 이런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객관식에 답 하나 고르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객관식 문제인데 답 여러 개 고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reorder paragraphs라고 랜덤의 순서대로 된 문장을
다시 재정렬하는 거예요. 예, 걔가 있고요. 그 다음 fill in the blanks. 빈칸 채워 넣기가 이제 두 종류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reading이 끝나고요. 10 minutes optional break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요. 여러분들한테 10분 쉬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하겠습니까? 컴퓨터에서 묻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쉬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그 10분을 쉬고 나서 리스닝이 시작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리스닝의 제일 첫 번째 문제는 리텔 렉처처럼 렉처를 듣고 렉처를 들은 내용을 요약하는 게 있어요. 라이팅입니다. 이거는 listening and writing. 오케이? 이게 끝나고 이제 객관식에 답 여러 개 고르는 객관식 문제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빈칸 채워 넣기, 리스닝에서 빈칸 채워 넣기 나오고 highlight correct summary라고 듣고 이것도 렉처를 듣고 그 렉처를 가장 요약을 잘한 애를 고르는 거예요. 객관식입니다. 그 다음에 multiple choice choose single answer. 객관식인데 답을 하나를 고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select missing word. 이거는 렉처가 이렇게 있다가 끝부분이 beep 사운드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beep 사운드 안에 뭘 넣을 것인가 옵션에서 고르는 거고요. 그 다음 highlight incorrect words. 이거는 대본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럼 대본대로 읽습니다. 읽어요, 스피커가. 그럼 여러분들 따라가다가 그 중에서 단어 몇 개가 달라요. 지문이랑 말하는 거랑 달라요. 걔만 이렇게 클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걔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write from dictation. 듣고 문장 하나를 듣고 그걸 쓰는 거예요. 똑같이 타이핑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하나? 선택과 집중입니다. PT는 IELTS처럼 이렇게 골고루게 이렇게 배점이 그렇게 안 돼 있고요. 몇몇 문제에 몰빵이 돼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은 write from dictation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listening and writing인데 얘가 배점을 차지하는 게 엄청납니다, 여러분. 30점에서 40점이에요. 이게 listening and writing 동시에 들어갑니다. 90점 중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얘만 잘하면 3, 40점이 공짜로 생겨버린 거예요. 나머지 문제들은 배점 막 2점 이렇습니다. 그럼 이거 잘 해봐야 이거 못하면은 망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배점이 큰 애들이 있어요. 그 메이저가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이 4개 잘하면 끝납니다. 나머지는 뭐 잘 하나하나 티도 안 나고요. 잘 했을 때랑 못 했을 때랑 그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메이저 4개에서 잘 하거나 못 하거나 차이는 여러분들 합격과 불합격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걸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채점 기준과 평가 항목들을 고려한 공부가 필요해요. 정말. 이 피어슨에서 이제 스코어 가이드라고 어떻게 채점이 되는가 그 PDF로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거기에 평가 기준과 항목들이 쫙 자세히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좀 자세히 읽어보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거 없이는 방향이 잘못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삽질을 합니다. 정말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반복 연습하는 거. 한마디로 족보를 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족보 없이는 IELTS랑 똑같아요. PT는. 아시겠죠? PT랑 IELTS랑 뭐 똑같습니다. 만약에 족보가 없다면. 족보가 있으니까 엄청난 이득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아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스피킹에 제일 첫 번째 문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제 어떤 게 있나? 자, 다시 시작을 하면 자, 이게 read aloud입니다. 소리 내어 읽기. 이게 소리 내어 읽기입니다. 위에 instruction 있죠. In 35 seconds, you must read this text aloud as naturally and cleanly as possible. You have 35 seconds to read aloud. 자, 35초 내로 얘를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삐입 소리가 나면은 정말 소리를 내어서 읽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스피킹, 예.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지금 이까지예요. 보통 35초에서 40초 됩니다. 그런데 한 반이나 3분의 2 내에서 이내로 끝내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대로 읽는다는 겁니까? 예, 그대로 읽는 거예요, 이걸. 예.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그냥 읽으면 되지. 뭐가 문제냐? 아니에요. 이 점수를 딸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억양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서 잘 끊어야 되고, 어디서 한 번에 쫙 가야 되고, 어디에 스트레스를 줘야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잘 주어진 준비 시간 내에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대로 해야지 컴퓨터가 여러분들 점수를 줍니다. 여러분들 멋대로 그러시면 점수도 멋대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repeat sentence라고 문장을 듣고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read aloud 얘는 한 6문제에서 7문제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봐요. repeat sentence. Professor Smith will be late for today's lecture. 이제 여러분들 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예, Professor Smith will be late for today's lecture. 이렇게. 아시겠죠? 요게 한 10문제에서 12문제 나옵니다. 아시겠죠? 이게 10문제에서 12문제 나와요. 어떤 문장은 이렇게 짧고 쉽고요. 어떤 것들은 되게 길어요. 정말 길어. repeat sentence 다음은 describe image라고 이런 거예요. 옆에 이미지가 있고요. 25초 동안 준비를 합니다. 25초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제가 타이머가 0가 딱 되면 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6문제에서 7문제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IELTS 아카데믹의 Task 1 Writing 생각하시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비슷하지만. 예. 거기에서는 그 착각을 하시는 게 왜 그러냐? 일단 그래프 도표가 나오니까 IELTS처럼 접근을 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모든 정보를 다 커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주어진 시간은 40초밖에 없는 거예요.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만 골라가지고 나머지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철저히 버립니다. 무시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IELTS처럼 접근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6문제에서 7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요.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이런 것도 나오고. 예. 아까 제 메이저 4개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서 하나입니다. 이 describe image는. 배점이 30에서 35점을 차지해요. 90점 중에서. 절대적이죠. 얘 못하면 합격 못하는 거예요. 아까 read aloud는 몇 점이냐? read aloud는 배점이 랜덤입니다. 어떤 중국 PT 선생이 2년 전에 실험을 한 거예요. 시험을 한 5번을 쳐요. 5번을 쳐서 read aloud 맨 처음에 그 read aloud만 딱 치고 나와버린 거야. 나머지 다 빵점이고 걔만 완벽하게 하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얘는 이제 제 친구의 친구인데 이 영국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영어가 완벽해요. 그래서 read aloud도 완벽하겠죠. 그래서 한 5번 read aloud 점수만 계산이 됐겠죠. 5번 친 거. 평균을 해보니까 reading이 한 20 정도, speaking 한 30 정도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아까 그 read aloud랑 describe image 이게 그 메이저 4개 중에서 2개입니다. 그래서 얘 2개를 잘해야지 스피킹이 되는 거예요. 얘 2개 중에 하나라도 못하면 스피킹은 가망이 없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describe image 나오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오느냐? 이런 retail lecture라고 이렇게 렉처를 듣습니다. 문제 풀지 마시고 지금 렉처를 듣고요. 이렇게 렉처가 이게 끝나면요 여기 10 seconds가 돼요.
그럼 10초 동안 준비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beginning in 0 seconds 딱 되면 마이크로폰이 켜집니다. 그러면 그때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2문제에서 3문제 됩니다. 배점은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돼요. 별로 안 큽니다. 네. 체감 난이도가 얘가 제일 높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치고 나면은 털립니다. 네. 와, 왜 이렇게 어려워? 정말로. 그런데 배점도 별로 안 되고요. 점수를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정해진 문장을 외운 다음에 뒤에 빈칸에다가 간단한 문장 몇 개만 적어가지고 끼워 넣습니다. 그래서 실컷 떠들면 높은 점수가 나옵니다. 마킹 크라이테리아가 굉장히 널널해요. 안 스트릭트합니다. 네. 고득점 받기 엄청 쉬워요. 이거는 요령별로. 근데 그러한 접근 없이 그냥 했다가는 너무 어렵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리텔 렉처가 끝나고요. 자, 이런 answer short question. Who would you consult to treat a fear of crowded places? A philosopher or a psychologist? 답 뭐예요? 자, 질문을 이렇게 한 거예요. 공황 장애가 있으면 누구를 만나서 상담을 해야 하나? 철학자 아니면 정신과 의사? 답 정신과 의사죠. 그러면은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2개 중에 하나를 묻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별을 공부하는 학문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천문학이죠. 그럼 답을 astronomy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얘는 공부를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얘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냥 상식과 능력으로 대처를 하셔야 돼요. 배점도 별로 안 됩니다. 거의 없습니다, 얘는. 아시겠죠? 이래서 스피킹이 끝나요. 이렇게 해서 스피킹이 끝나면 바로 라이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첫 번째 라이팅 퀘스천이 이렇게 summarize written text. written text를 요약해라. written text가 이렇게 있죠. 얘를 읽고요. 한 문장으로 여기 요약합니다. 여기 타이핑을 합니다. 그러니까 at the bottom left 여기에 word count가 있습니다. 그죠? 단어 수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요. 이렇게. 그죠? 한 문장으로 쓰셔야 됩니다. 한 문장이 아니면 빵점 받습니다. 2문장 실수로 썼다가 빵점 받습니다. 이게 2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3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얘가 2문제가 나오면 재수가 없는 거예요. 에세이가 2문제 나오고요. 얘가 3문제가 나오면 에세이가 1문제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는 거의 족보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암기에서 푸는 겁니다. 거의 한 족보가 한 60개 정도 있어요. 60개에서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잘 공부해가지고 나오면 그냥 외운 대로 딱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얘가 이제 그 4개 중에 또 하나 속하는 메이저 퀘스천인 거예요. 얘는 한 문제당 7점 정도가 영향을 끼칩니다. 전체에서 7점. 그 7점이 리딩이랑 라이팅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문제면 어떻게? 21점씩 딱 들어가는 거예요. 엄청 크죠? 근데 족보를 외우면 되잖아요. 여기선 점수 따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에세이. 에세이는요, 가장 짜증나는 게 20분밖에 안 주어져요. 40분이 아닙니다. IELTS 40분이죠? PT는 20분이에요. 그럼 이거 뒤집어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시간이 많을수록 기대 수치가 높아요. 마킹 크라이테리아 채점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시간이 짧을수록 널널하고 관대해져요. 아시겠죠? 원래 그래요. PT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아까 리텔 렉처 보여드렸죠? 리텔 렉처는 준비 시간이 10초죠. 10초밖에 안 줘요. 그래서 되게 점수를 잘 주는 거야. 그런데 똑같이 렉처를 듣고 서머라이즈 하는 게 있어요. 리스닝에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걔는 준비 시간이 10분이에요, 여러분. 가장 엄격합니다. 그 문제는. 평가 기준이. 만점 받기 극히 힘들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에세이를 보시면 20분밖에 안 주어진다는 거는 이겁니다. 솔직히 20분 안에 니들이 써봐야 얼마나 잘 쓰겠어,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글자 수만 채우고 구색만 갖추면은 돼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에세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최고로 잘했을 때랑 최고로 못했을 때랑 점수 차이가 3, 4점밖에 차이 안 납니다. 완전 폭망했을 때랑 완전 인생 에세이다, 이 차이가 3, 4점밖에 안 난다고요. 거기서 거기란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승부가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이거 글자 수도 못 채웠다, 그럼 큰일 난 거죠. 네, 그러니까 최소한 글자 수는 채우고 에세이를 구색을 갖춰서 완성을 했을 때 여러분들 10점에서 11점 받기는 너무 쉽습니다. 15점에서 하나 15점이거든요. 에세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15점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14점은 받기 쉬워 또. 네, 그러면 여러분들 점수차가 10점, 11점, 14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승부 안 납니다. 아까 서머리 이거, 얘는요, 여러분들 못하면 1.2점 받아요. 잘하면 7점 받습니다. 한 문제당 4.5점씩 차이 나죠? 세 문제면 15점이면 엄청나죠? 여러분들 6점 목표면 50점이에요. 50점 중에 15점 차이 난다니까. 엄청나죠? 네, 근데 에세이는 해봐야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 이래서 라이팅이 끝나고요. 이제 리딩이 시작됩니다. 자, 객관식 답 하나 고르는 거. 답 하나 고르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레디오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한 번에 답 하나를 이렇게 하나밖에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안 헷갈립니다. 얘는 하나당 1점. 틀리나 맞히나, 그죠? 얘가 한 2문제에서 3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자, 똑같은 multiple choice인데 choose multiple answers. 여러 개 골라라. 여러 개 고르는 거는 이렇게, 아까 라디오 버튼이 아니라 이건 체크박스입니다. 자, 체크박스. 답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네거티브 마킹이 있습니다. 잘못된 오답을 고르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 여러분들 네거티브 마킹이 없으면은 답이 이 중에서 있다 그러면 다 체크를 해버리죠. 하나는 걸릴 거 아니냐, 2개는, 그죠? 그걸 막기 위해서 네거티브 마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면 답이 1번, 3번이라고 칩시다. 이렇게 답이 1번, 3번인데 여러분들 실수로 1번, 3번하고 6번도 답인 것 같아서 6번도 골랐어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계산 어떻게 돼요? 플러스 2, 마이너스 1, 플러스 1 받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정답 하나 고르고 오답 2개 고르면 마이너스 1 되겠네? 그건 아닙니다. 또 마이너스 1인데 최저 점수를 0점으로 필터링을 해요. 그래서 미니멈 스코어가 0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네거티브 마킹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미루어서 머리를 굴리면 답의 개수를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답의 개수가 이 옵션의 개수의 반을 넘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옵션이 예를 들어서 5개 있어. 근데 정답이 3개면은 다 찍어버리면 무조건 1점 받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못하게 하겠죠? 그러면 옵션이 5개면 답 무조건 2개입니다. 옵션이 6개부터는 2개 아니면 3개예요. 옵션이 많아봐야 7개입니다. 그럼 2개 아니면 3개입니다. 다. 그 중에 하나는 항상 고르기 쉬워요. 나머지 하나가 여러분들 인생을 힘들게 할 겁니다. 고를까 말까. 그러면 고르지 마시고 하나만 고르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1점이라도 챙기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걸 것 같아 일부러 함정을 딱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빵점 되는 거예요. 안 고르면 마이너스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맞는 거 하나 고르면 그 1점이라도 챙긴다는 얘기입니다. 안전 제일입니다. 아시겠죠? 예? 여러분들 만점 받을 거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게 한 2-3문제 있고요. 자, 그 다음 reorder paragraphs.
얘네들이 다 랜덤 오더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면서 뭐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drag and drop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답 아닙니다. 저 읽어보지도 않았어요. 오. 이렇게 다 한 다음에 next 버튼 눌러서 넘어가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자, 이게 잘못된 정보가 지금 막 퍼져 있어요. 지금 PTA라는 웹사이트에도 그렇고 이거 뭐 거의 황당한데 이 각 위치당 점수가 배점이 돼서 이게 5점 만점이다라는 헛소리가 지금 돌아다닙니다. 믿지 마세요. 이게 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얘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얘는 이 자리에 됐으니까 처음이랑 마지막 것만 찾아서 이렇게 꽂은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라 막 이래요. 그거 틀린 정보입니다. 어떻게 배점이 되냐면은 이 페어 하나당 1점이에요. 아시겠죠? 이 페어 하나당 1점이에요. 1점, 그리고 이거 2점, 이 페어 3점, 그래서 4점 해서 센텐스가 5개 있으면 4점 만점입니다. 그러면 이러면 훨씬 합리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걸 틀렸다고 하더라도 짝만 잘 맞히면 부분 점수 1점씩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확인을 하시고 싶으면 PT 스코어 가이드를 보시면은 나옵니다. Partial marks for each pair of correct adjacent text boxes 이렇게 딱 나와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빈칸 채워넣기입니다. 이거는 reading fill in the blanks예요. 얘는 reading에만 영향을 주고요. 빈칸 하나당 1점입니다. 그리고 한 문제당 블랭크가 한 서너 개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4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느냐. 여기서 클릭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다시 마음에 안 들면, 이게 다시 빼도 돼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 얘는 지금 previous라는 게 있죠. 뒤로 갈 수가 있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뒤로 못 갑니다. 한번 고르면 once done, it's done. 그죠? 안 가요. 못 가요. 한번 고르면 끝납니다. 네? 이게 또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 boss. 얘가 진짜 제일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단어 수준이 지금 이래요. 클릭을 하시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지금 얘는 좀 그나마 쉬운 케이스지만 이런 거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얘도 블랭크 하나당 1점. 한 문제당 블랭크가 4개 아니면 5개. 그리고 얘는 5문제에서 6문제. 그리고 얘는 보세요. reading and writing이니까 이 1점이 writing에도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 잘하면 writing도 오르겠죠. 이거는 잘 하기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기출문제도 많이 없어요. 제가 나름 모아가지고 이 컬러케이션별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적중률이 별로 높지 않아요. 얘는 그냥 생긴 대로 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리딩이 끝났다. 이제 리스닝입니다. 자, 리스닝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이 PT 전체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워요. 이게 바로 Summarize Spoken Text. 렉처를 듣고 그거를 들은 다음에 요약을 하는 거예요. 일단 렉처 내용도 어렵고요. 렉처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걸 note-taking 하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그걸 바탕으로 quality academic writing을 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Summary 쓰기, 대충 쓰기는 쉽지만 제대로 된 서머리 쓰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압축을 해야 돼요. paraphrasing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고득점자 여기 8점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8점 79점 PT에서 79점을 받을 때 받아야 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문제가 바로 얘예요. 아시겠죠? 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분들은 여기에서 근데 현실을 말씀을 드리면은 만점 받기는 극히 어려우나
10점 중에 이게 하나당 10점이거든요. 배점이. 문제 하나당 10점이에요. 10점인데 5점 받기는 엄청 쉬워요. 글자 수 채우고 키워드 몇 개만 넣어도 5점 받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6점 필요하시다. 50점 필요하시면 항상 반땡 하면은 안전한 거예요. 오케이? 예, 그래서 5점 받으면 안전하신 겁니다. 예, 그리고 65점이 필요하시다. IELTS 7점이 필요하시다면은 여기에서 한 6점 정도는 맞으시는 게 좋아요. 10점 중에서 6점. 그 평가 기준은 또 그 스코어 가이드를 읽어보시면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가 2문제에서 3문제 있습니다. 보통은 2문제인데요. 가끔 운이 없으면 3문제도 나와요. 그럼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이게 끝났다. 그러면 객관식입니다. 여러 개 고르는 거예요. 얘도 네거티브 마킹 있습니다. 리딩이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얘도 문제 수도 2문제에서 3문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fill in the blanks. listening fill in the blanks. 이거는 쉬워요. 자, 보세요. 그대로 읽습니다. 얘가. Here at last was a base from which this largest ocean in the world could be further explored. Many questions were still unanswered. How large was the ocean, and how many undiscovered lands did it hold? Way out in the ocean, not far from Tahiti, did there lie a mysterious continent? Surely if it existed, it would be inhabited, perhaps densely inhabited. 할만하죠. 이거는 음식이 정도 되는 겁니까? 시험장에서. 이거보다 안 좋아요, 보통. 이거보다 안 좋아요. 이거보다 빠릅니다. 그냥 쉬운 거는 요 정도 레벨이에요. 그것도 레벨이 이제 난이도가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게 있습니다. 요 정도면 좀 쉬운 편이에요. 쉬운 편인데 여기에서 지금 이거 하나당 1점이에요. 얘가 2문제에서 3문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꽤 많이 맞으실 수 있겠죠. 이거 좀 할만하잖아요. 그죠? 네, 여기서 점수 따는 데입니다. 여기는. 여기서 반땡 이상만 해도 성공이에요. 그래서 얘가 한 4, 5개 나오는데 2, 3문제 나오니까 대강 fill in the blanks 한 10점. listening and writing. 그럼 여기서 10점에서 반땡하면 5점이죠. 그 5점은 공짜로 드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5점 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2문제 정도 나오고요. 2, 3문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 highlight correct summary라고 렉처를 듣고요. 이 옵션 하나하나가 그 렉처에 대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 내용을 잘 다루는 거를 고르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점수 배점은 엄청 낮아요. 이 문제 전체가 1점이에요. 그냥. 예. 근데 여기에 목매면 안 되겠죠. 이거 푸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30초 넘기지 마세요. 아시겠죠? 리스닝에서 30초 이상 넘기면은 끝까지 못 갑니다. 아시겠죠? 30초. 이게 한 2문제 나오고요. 똑같이. 여기 3문제 나오네. 그 다음에 이제 multiple choice choose single answer. 객관식. All backgrounds now aspire to a college diploma. 객관식에 답 하나 고르는 거. 이건 쉽습니다. IELTS 풀듯이 그냥 하시면 돼요. 네. 이게 또 2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lect missing word라고 마지막 부분이 삐입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 들어가는 거. We spend most of our waking lives at work, in occupations often chosen by our unthinking 16-year-old selves. And yet, we rarely ask ourselves how we got there or what it might mean for us. This work explores the undercharted worlds of the office, the factory, the fishing fleet, and the logistics sector. Ears and eyes open to the beauty, interest, and sheer strangeness of the 이렇게 푸는 겁니다. 마지막에 be able to replace가 됐죠. 그거 딱 하는 거예요. 이것도 1점. 오케이? 자, 이게 또 하나 아까 fill in the blanks처럼 쉬운 거예요. 스크립트가 있죠. 여기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거 따라가시면서 다른 애 클릭을 하시면 돼요. 봐요. In the 1940s, it was easy to see how time would soon expand the economist's horizons. The link between security and poverty logically applied to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the developed ones.
and the statesmen of the time could see this. The economic health of every country is a proper matter of concern to all its neighbors, near and distant.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쉽죠? 네. 이건 거저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되게 쉬워요. 이거 하나당 또 1점입니다. 단어 하나당 1점. 벌써 1개, 2개, 3개, 4개죠? 4개에서 5개 나옵니다. 얘도 2문제에서 3문제 나와요. 이렇게? 네. 얘도 총 한 10점에서 12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반땡 이상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얘가 끝나고 이제 write from dictation인 거예요. 문장 하나를 듣고 여기 타이핑을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The key findings seem to contradict our initial hypothesis. 여기다 쓰는 것보다 seem to contradict our initial hypothesis. 쭉쭉쭉쭉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단어 하나당 1점입니다, 여러분. 엄청나죠? 응? 내가 그랬죠. 여기서 끝장난다고. 보통 10단어입니다. 그럼 10점이죠. 이거 마지막에 한 문제 못 푸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리스닝, 라이팅 10점 그냥. 오케이? 그래서 얘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까지 오는 게 중요합니다. 리스닝은. 그냥 대충 풀으셔야 돼요. 대충 풀다가 여기에서 목숨 거는 겁니다. 얘 잘하면 기출문제 잘 외워가지고 얘 잘하면 리스닝은 끝납니다. 훨씬 어렵지만. 이렇기 때문에 PT를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높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물론 하는 양은 엄청 많습니다. 지금 기출문제 내가 갖고 있는 게 몇 개냐? 한 200개 됩니다. 문장.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작년에 치셨으면 30개만 외우시면 됐었어요. 문장 30개 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100% 나왔습니다. 거기서. 제가 떠먹여 드렸어요. 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한국 분들은. 네. 근데 지금 그게 200개가 된 거예요. 내년 되면 한 300개 되겠죠. 자꾸 가면 못 외웁니다. 그죠? 빨리 치셔야 돼요. 만약에 치실 거면은. 오케이? 이 4개가 여러분들의 합격, 불합격을 좌우하는 문제들입니다. 오케이? Summarize written text. 이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 거고 읽고, 그 다음 write from dictation. 네? 딕테이션 하는 거고, 단어 하나당 1점. 그 다음 보다 read aloud. 소리 내어 읽기. 그 다음 마지막에 describe image. 네. 이 4개 잘하면 딴 거 망쳐도 합격합니다. 여러분들이 점수가 50점이 필요하시든 65점이 필요하시든 얘 4개 잘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79점 필요하시면 다릅니다. 그 문제는. 나머지도 잘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다 대답을 해드릴게요. 네.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스피킹이나 예? 스피킹이나 라이팅 같은 경우는 족보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스피킹 같은 경우는 족보가 의미가 없어요. 스피킹은. 왜냐하면 스피킹은요, by the nature of it, 내가 아는 문제가 나와도요, 준비가 안 되면 버벅됩니다. 못해요. 이게 스피킹에서 가장 중요한 마킹 크라이테리아가 뭐냐면 oral fluency예요. 항상 3개입니다. content, pronunciation, oral fluency. 3개입니다. 근데 content랑 pronunciation은 여러분들 차이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생긴 대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근데 oral fluency는 잘할 때랑 못할 때랑 천지 차이예요. 네, 5점이냐 1점이냐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플루언트하게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는 문제도. 나 이 그래프 공부해봤어. 근데 막상 딱 하려면요, 마인드로만,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빙빙 돌지 입으로 나오려면은 그만큼 연습이 안 돼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스피킹은 하는 훈련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게 나와도 그 틀에 익숙해지면은 그냥 숫자만 바꿔서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기출문제의 그 범위가 광범위하긴 한데 의미가 없습니다. 스피킹 같은 경우는. 라이팅은 의미가 있죠. 라이팅은 그 summarize written text. 얘 있죠, 얘. 얘 뭐 한 6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그 다 엄청 길고요. 그걸 또 다시 또 요약을 해서 답을 외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건 좀 빡세죠. 그 다음에 에세이 토픽도 한 50개 정도 있는데 걔도 다 준비를 못 하잖아요. 못 해요. 시간이 없어서. 예. 라이팅에서 그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건 맞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 라이팅은 페일을 아무도 안 합니다. 페일을 아무도 안 한다는 말씀은 본인이 원하는 점수를 무조건 거의 다 받는다는 얘기. 맞습니다. 대부분. 라이팅 때문에 PT 망쳤다는 분 있으면 데리고 와 보세요. 라이팅, 나 끝까지 적지도 못했는데 점수가 왜 이렇게 높아? 이래요. PT는. 라이팅은 그래요. 오케이? 그 다음 뭐 어떤 질문? 공부할 거 많나요? 많습니다. 외워야 될 거 엄청 많습니다. 초반에. 이거는 IELTS 공부 방법이랑 공부 방법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학교 공부할 때 파이널, 그 기말고사 칠 때 외워야 될 거 엄청 많죠? 그거 공부하듯이 하셔야 됩니다. PT 공부. 정해진 것들을 해내느냐 마느냐의 싸움이에요. PT는. 오케이? 네. 양이 많아요. 그걸 해내면 합격하는 거고, 그럼 못 해내면 그냥 못 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뭐 또 어떤 질문 또 어떤 거? 28을 만약에 노린다 하면 79점이죠. 그러면은 저 네 가지 외에도 더 많이 맞춰야. 요 네 가지 외에 summarize spoken text 있죠. 네.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 걔까지 잘 하셔야 돼요. 걔도 족보로 해결이 됩니다, 사실은. 족보가 93개가 있어요, 리코딩이. 오디오가. 그거 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5개 정도 하면, 그날은 쥐지 칩니다. 빡세가지고, 정말로. 예. 그런데, 매일 하시면은 결국엔 가겠죠. 목적지에. 네? 질문 없습니까? 저거 연습도 컴퓨터로 하는 거예요? 예. 연습도 컴퓨터로 하시는데, 필요한 내용은 뭐 프린트를 해가지고 본인이 따로 적으시면서 하셔도 되고. 예를 들어서 이 Summarize Written Text 같은 경우는 지문이 이제 다 유출이 돼 있잖아요. 기출문제가. 그럼 걔를 그냥 프린트를 해서 읽고 공부하신 다음에 단어 또 찾아보시고, 그래서 서머리 밑에 한번 써보시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 describe image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PDF 파일 같은 거 출력을 하신 다음에 걔들을 보면서 이제 시간 맞춰가지고 타이머 맞춰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 거고. 오케이? 딕테이션은 그냥 문장 그냥 죽어라 외우는 겁니다. 또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서머라이즈 하는 그 지문 내용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 겁니까? 아니면 똑같이 나온 겁니까?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예. 똑같이요? 아직 그 아니요. 예를 들면은 원본이 있어요. 원본이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 대한 뭐 원본이 이만큼 되고 패러그래프가 4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그 패러그래프 4개에서 중간에 하나를 딱 날리고 3개만 보여준다거나 두 번째 걸 날리고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보여준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도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답은 거의 똑같죠. 그 아니면 어떤 것들은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원본이 짧은 경우는 토시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옵니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아, 이거 답은 이거지.